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터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 남쪽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내셔널 하버의 한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아이스라는 이름의 얼음 조각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1회째를 맞은 올해 전시 주제는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그림책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입니다. 이 전시회는 중국 하얼빈에서 온 40여 명의 얼음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조각한 1,000톤이 넘는 알록달록한 얼음 작품들이 섭씨 영하 12도가 유지되는 1,400제곱미터 규모의 냉동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심술쟁이 그린치의 주요 장면들을 얼음 조각으로 구현해서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 그림책을 읽었던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얼음 미끄럼틀도 인기가 높은데요. 2층 건물 높이의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영하 12도의 강추위는 순식간에 잊게 된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입장객들에게 파란색 겨울 코트를 빌려주지만 모자와 장갑은 필수고요. 12월 30일까지 휴일 없이 이어지는 얼음 조각 전시회 입장권은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관련 내용들이 해시태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탄핵 조사와 후보들의 난립으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동물원에서 태어난 대왕 판다 베이베이가 중국으로 돌아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판다가 태어나더라도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양국 간 약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베이베이가 중국으로 타고 간 비행기는 특별 개조된 화물기로 장시간 기내에서 식사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판다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베이베이는 후손을 낳기 위해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법안은 20일 하원에서도 연이어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정부는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크게 반발하며 미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역대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재임 일수 2,887일을 기록해 20세기 초 총리를 지냈던 가스라다로 전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최근 측근들의 이딴 비위가 터지고 정부 주최 벚꽃놀이 행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지자들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등 녹록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 인근의 현수교가 지난 18일 오전 출근 시간에 붕괴하며 인명사고를 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차량 3대가 지나가던 도중에 사고가 나 15세 소녀와 트럭 운전사 1명이 사망했는데요. 프랑스 의회는 작년 이탈리아 제노바의 모란디 다리 붕괴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프랑스의 노후 교량들도 특별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수경 프로듀서가 2020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y're using this impeachment hoax for their own political gain to try and damage the Republican Party and damage the president.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accomplish is defeat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권을 향한 현직 대통령과 도전자들의 행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조사를 당하는 와중에 직접 지지 유세를 펼쳤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을 만났고 이제 확실한 후보를 추려야 할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레이스가 더욱 혼전 양상을 띨 전망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1년도 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민주당 상황부터 볼 텐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강력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크호스들의 추격에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반 선두 자리를 굳히는 듯했지만 부통령 시절 아들이 재직한 우크라이나의 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그 뒤를 샌더스와 워런 의원이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은 전국민 의료보험, 부유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진보적인 정책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향후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해 이 돈을 전국민 의료보험과 교육 개혁 등 서민을 위한 정책에 쓴다는 계획인데요. It's when you make it big. Pitch in 2 cents so everybody else gets a chance to make it. 이 밖에도 대기업 해체, 학자금 대출 변제, 대학 무상교육 등 급진적인 공약들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죠. 이런 공약들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지만 대부분의 중도 유권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부호들조차 샌더스나 워런 의원의 부유세 공약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경선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친 공약들은 경계해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의 과열된 선명성 경쟁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샌더스와 워런 의원은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정확한 대북 정책과는 아직 모호한 단계입니다.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다크호스로는 올해 37살의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의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는 대선의 승부처로 평가받는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7일 지지율 조사 결과 25%로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점진적인 의료보험 확대와 신중한 증세 정책으로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What I'm offering is a way forward that is bold enough to get the job done and can unify Americans. 이 밖에 전 국민에게 월 $1,000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사업가 출신 앤드루 양 후보도 경선 초기에 비해 높은 지지를 확보했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잇따라 출마를 시사해 경선 시계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Through his career, Donald Trump has left behind a well-documented record of bankruptcies. Trump says he wants to run the nation like he's running his business? God help us. 본격적인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샌더스, 워런은 물론 부티지지 후보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잇따른 선거 패배로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탄핵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인데요. 1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답했고 51%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은 민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내리 고배를 마셨는데요. 특히 루이지애나와 켄터키 주지사 선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까지 나섰는데도 참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뼈아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대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눈여겨봐야 할 일정은 내년 2월 예정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입니다. 이 두 개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제일 먼저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아이오와는 당원 투표, 뉴햄프셔는 일반인도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오와 코커스는 두 자릿수인 후보군을 4-5명으로 줄이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그것을 한두 명으로 압축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승기를 쥐는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15개 주가 한꺼번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날로 인구가 많은 주요 주들의 표심이 공개되는 만큼 유력 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나머지 주에서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각 당은 여름에 화려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요. 민주당은 7월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공화당은 8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제46대 대통령이 탄생하느냐. 누가 우세하다고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세계의 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200만 명의 부부가 입양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중인데요. 그만큼 입양은 미국에서 낯설지 않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양 부모와 아이 간의 인종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좀 알아보려 합니다. 네, 인종은 정체성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 가정 안에서 인종이 다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입양 아들 중 소수 인종 아이들은 특히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고 하는데요.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입양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입양 가족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And one of my best friends came over to me and said, Timney just said she doesn't want to be a friend because you're black. That made me get mad and go walk out of class sometimes. And I would just go out of school and stuff. So this is the behavior I was talking about. She would get punished for leaving class when class was an environment where kids were calling her out for the color of her skin. There's so many layers of, if you look at the curriculum, it's mostly white. If you look at books, they're mostly white. And all of these things just disenfranchise our kids of color year after year after year. And now having adopted black kids and having to pretty much fight for them so much to get them what they need in school has changed my lens completely. If you're growing up in a home that doesn't have a college-educated black person and you're able to see one at school who's your teacher, that might signal to you that, hey, I can do this too. I actually have another study that shows that having a same-race teacher for black students decreases rates of discipline actions, and so you're less likely to get suspended or expelled if you have a black teacher. If you have a white teacher who isn't trained in cultural competency and how to work with diverse students, it might be harmful for students. I think everything that's happened to me at this school happened to me because I was black. A lot of people at this school had it out for me from the beginning. My principal was giving me a detention or something I didn't deserve. He has been, from kindergarten through, the only Afro-American male in his entire class, all the way through. I think that it was especially difficult for him going to school and not having anyone that looked like him that he could reach out to. Probably the worst incident we had was with the football team. He was the only black kid on the football team, the only one. He posted a picture of Zach going into the locker room after practice completely drenched. And it had been a hot day, and after practice, you know, they're all pretty sweaty, and it was a photo of him, and underneath it, it said, "This is Zach after a long day of picking cotton." I think it affected me a little bit for a while, and then I think I just kind of got used to it. The lessons I've learned as being a white mom and having black kids, how much institutionalized racism is in our school structure is absolutely phenomenal. And I never had to realize that before I had black kids. And yet this has been the truth for all black families as far back as we can remember. But because I'm white, I never had to look at that.